부장님 종아리 때리고 버카로 임플란트까지. 예능 속에선 빵 터지지만 현실 직장인의 하루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회사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일보의 임보혁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뺑 최병석입니다. 네, 오늘 처음 보는 분은 계시네요. 네, 저는 지금 프리랜서 PD로 활동하고 있는 최병석 PD라고 합니다.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왔고 또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든든합니다. 화이팅! 네, 오늘 만나볼 영화는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와 인턴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는요, 최고의 패션 매거진 이 런웨이라는 곳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인데요, 앤 해서웨이가 미란다라는 편집장을 만나게 되면서 그 밑에서 비서일을 하면서 자기와는 다른 화려한 세계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영화인데요, 20년 전 앤 해서웨이의 정말 리즈 시절을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를 저는 프랑스에서 봤어요. 네, 또 프랑스 하면 패션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서든니 아이시라는 그 노래 OST 나오잖아요. 네, 그거를 여행 내내 그 거리를 걸으면서 계속 들었던 추억이 스쳐 지나가네요. 낭만 넘치는데. 근데 오늘 의상이 오드리 헵번 느낌이 나는 그런 헤어스타일과 의상이에요. 제가 로마의 휴일을 정말 좋아했는데 거기에서 이 오드리 헵번 모습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부끄럽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를 어렸을 때도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이 돼서 이번에 한번 다시 보게 됐는데 같은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가지가 정말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이제 패션에 관련된 영화다 보니까 명품이 주는 그런 화려함들 그런 거 위주로 보면서 진짜 이 옷도 색감도 되게 화려하다 라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제 성인이 돼서 본 이 영화는 좀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비서직으로 새로 들어온 인턴 NSOA 앤드리아 역할과 런웨이의 이제 미란다 두 가지의 직위 있는 그 두 사람의 관계를 토대로 이 영화를 보게 되니까 또 이게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 사회를 반영한 그런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렇게 어렸을 때 본 거랑 지금 보는 거랑 확실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도 이때 개봉했을 때 봤던 기억이 있던 것 같은데 앤디의 입장에서 되게 봤던 것 같아요. 험난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했을 때 또 그런 상사를 만나면 어떻게 내가 대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어느덧 10년 차가 넘은 직장인이 되고 하다 보니까 미란다의 입장을 좀 더 보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리더의 입장에서 정말 때로는 냉철할 수밖에 없고 내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좀 팀을 위한 모진 소리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 그런 캐릭터를 각각 입장에서 보는 그런 재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처음에는 이제 앤드리아의 입장에서 아니 도대체 처음 인턴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자기 부하 직원을 이렇게 막대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상사가 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어른이 되어서 그 영화를 다시 보니까 그 미란다 입장에서는 자기 돈을 주고 고용한 비서 직원인데 이 직원이 입사할 때부터 난 여기 경력 1년 쌓으러 왔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고 패션 감각부터 일단 없고 패션 회사에 다니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미란다가 답답했을까 라는 생각이 또 드는 영화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이 영화가 인물의 변화에 대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정말 런웨이를 읽어보지도 못했고 미란다라는 그 유명한 편집장 이름도 몰랐던 앤디가 점점 변하게 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포인트 같아요. 옷도 변하고 머리도 변하고 또 보니까 여자라면 알만한 앞머리가 생기더라고요. 에너서이가 그럼 앞머리 중요한 겁니까? 아무래도 이미지 변신에 또 머리가 또 빠질 수 없잖아요. 저도 저번에는 앞머리가 없었는데 이번에 좀 앞머리를 내려봤거든요. 잘 어울리십니다. 오드리 헵번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변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과정을 가장 잘 드러냈던 그 터닝 포인트가 나이젤과 그 앤디의 관계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앤디가 미란다로부터 그런 험담을 들었을 때 나이젤이 샤넬 옷을 제공을 해주면서 징징대는 앤디에게 말을 하죠. 네가 무슨 노력을 하기나 했냐, 너가 하는 거는 그냥 징징대는 거다, 그만둬라 그럴 거면. 그 부분 전과 후로 앤디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하나의 터닝포인트가 될 만한 그런 인생의 조언을 툭툭 아무렇게 지나가는 말로 던졌던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는 변화가 되는 시작이 되는 그런 포인트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본인이 미란다 같은 상사를 만난다고 하면 어떨 것 같나요? 근데 저도 일을 함에 있어서 재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으면 그 일, 그 현장, 그 상황을 버티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란다 밑에 있었음에도 재미를 계속 찾아가면서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앤디 같은 부하 직원을 만났다고 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쉽지 않지만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분히 잘 알려줄 것 같아요. 일을 잘하고 이거는 나중 문제인 것 같고, 일단은 자신감을 갖고 좀 이렇게 할 수 있게 복돋아주고 해준다면 언젠간 나중에 대기만성형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꼭 압박할 필요도 있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 해서 그런 상사를 만나면 어떨까 저는 오히려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인턴은요, 로버트 드니로가 시니어 인턴으로 취업하게 되면서 벌어진 일을 그리고 있는데요. 수십 년의 직장 생활에서 얻은 그런 노하우를 스타트업 CEO, 여성 CEO와 함께 밑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 로버트 드니로가 많은 것은 인생의 조언도 해주고 어떤 방향을 정해주고 하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뛰어나가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인턴 전 세계로 시사회를 했는데 한국에서 흥행효과 1위, 네, 유일한 흥행효과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한국 사람들도 많이 공감했던 영화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제가 기억나는 게 NSOA가 그 당시 내한 방한을 했는데 한국 너무 좋다고 그랬던 인터뷰가 기억이 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인턴에서 좀 재밌었던 게 벤하고 그 또래 마사지사가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둘이 어떤 노년의 사랑, 노년의 썸을 볼 수 있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사지를 해주거나 발칙한 사람이. 그런 약간 되게 그 부분을 되게 유쾌하고 재밌게 풀어내서 되게 재밌게 봤던 그런 기억도 있고, 로버트 드니로가 전화번호부를 만드는 그런 회사에 다녔었잖아요. 네. 전혀 이해를 못하죠. 요즘 그 세대 맞아요. 영화에서도 전화번호부라고요? 막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들, 어떤 새롭게 변화된 직장에서 살아남는 것이 정말 이 로버트 드니로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뭔가 장소가 같았잖아요. 로버트 드니로가 맞아요. 젊었을 때 부사장까지 했을 때 그 장소와 지금 현대 그 장소, 회사의 장소가 같은 장소기 때문에 그건 서사들이 더 부각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나무가 있었잖아요. 네. 이 나무 아냐고 물어봤더니 나 그거 심었을 때부터 봤지. 맞아요. 심었을 때부터 네. 심었을 때를 기억한다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나중에 그 부사장직에 있을 때 자리로 배정을 해주는 모습은 또 한편으로는 되게 뭉클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어떤 감정일까 도대체. 저는 알지 못하겠지만 이 사람이 다시 수십 년 후에 이 자리에 다시 앉았을 때 어떤 감정일까, 이런 뭉클함이 좀 들더라고요. 또 한 가지 짚고 싶은 거가 있는데, 로버트 드니로가 태극권을 하는데 거기서 앤 해서웨이에게 마지막 하는 말이 심호흡을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자세가 그냥 자세에 심호흡을 하는 말도 있지만 요즘 세대에게 던지는 그런 저는 대사로 느껴졌어요. 자기 정체성을 잊고 살아가는 요즘 세대에게 한번 심호흡 한번 해,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약간 그런 하나의 연륜을 전해주는 그런 조언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되게 인상 깊게 남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 크리스천의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표를 이뤄야 되고 이익을 내야 되는 그런 집단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저희 같은 경우는 크리스천이라면 정말 뒤처지는 자들을 조금 더 같이 나갈 수 있게 보듬어주고, 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왜 힘들어하는지 좀 챙겨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눈을 열어가지고 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정말 저 사람 크리스천인데 세상 왜 교회 다니는 건데 저래, 이렇게 욕 먹는 사람이 아니라 저래서 교회 다니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같이 이렇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맞아요. 저는 이제 NSOA라는 배우가 인턴과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 둘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 스토리를 이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에 인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좌충우돌 상황을 겪고 그리고 성장을 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꿈과 이상과 그런 거와는 거리감이 있음을 느끼게 되고 런웨이라는 회사에서 러너웨이를 하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꿈을 쫓았고 결국에는 CEO라는 자리에 오릅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과 이렇게 협업을 하게 되면서 더 성장을 하는 스토리. 그게 우리 크리스찬이 살아가야 될 회사 생활이 아닌가. 고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고난을 이렇게 잘 극복해 나가면서 앞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그래프를 그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그런 마음이 맞는 친구가 있었기에 사실 저도 첫 사회생활, 첫 직장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컸던 것 같아요. 오늘 이런 이야기를 다양한 주제를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두 영화 모두 어떻게 보면 일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직장도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고 사람이 일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건 사람이고 내 주변에 어떤 상사가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 어떤 나의 정체성을 갖고 내가 이곳에서 어떤 거를 이뤄나가야 되겠다. 비전 같은 것도 되게 새겨보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두 영화를 보고 나서 한 가지의 명대사가 생각이 났어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 앤드리아가 말을 하죠. Can you please spell 가바나? 아직 익지 않은 그런 새싹들의 그런 좌충우돌한 그런 도전기를 다루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사회 초년생 분들에게 충분히 좋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 거고 또 이게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영화는 그런 사회 초년생들이 더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딱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회 첫 발을 내딛기 전에 이 영화를 보고 내딛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같은 경우는 이제 2가 곧 개봉이 된다고 하는 소식 들으셨나요? 네, 맞아요. 네. 내년에 개봉된다고 하죠. 네, 2026년 5월 1일에 지금 개봉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2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2에는 그 누구 에밀린가가 주인공. 네, 에밀리가 주인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굉장히 기대가 또 되네요. 그 배우가 그대로 나오는 건가요? 네, 배우들은 그대로고 에밀리가 이제 주인공이 되어서 에밀리의 관점에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영화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다음 회차는 또 다른 두 편의 영화를 가지고 저희가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